안녕하세요. 염균함 작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편인데요. 요즘 시장에 좀 핫 이슈가 하나 있죠. 국채 금리. 오늘 주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정말 위험해질까요? 요즘 미국 주식 시장 보시는 분들 아마 이 단어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 국채 금리 또 올랐다고 하네요. 그러면 바로 이런 기사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기술주의 부담, 나스닥의 위험, 고금리의 장기화. 그런데 말이죠, 국채 금리가 올랐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은요, 금리가 오르면 왜 주식이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걸 아주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쉽게 말해서 돈의 가격입니다. 돈을 빌리는데도 가격이 있죠. 근데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돈을 가져다 투자를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또는 고용을 하거나 할 때 그 돈을 가져다 쓰기가 좀 부담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익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에서 상당히 높은 이자를 주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죠. 굳이 위험자산으로 생각되는 주식을 사야 하나? 어차피 이자도 주고 나중에 원금도 보장해주는 미국 국채가 있는데 거기다가 금리도 높아졌으니 오히려 그쪽이 좀 더 안전하고 나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죠. 금리가 오른다고 주식이 항상 떨어졌을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주식이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한 가지 숫자에만 의지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계적인 요소가 아니거든요. 금리는 높은데 기업들이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걸 또 상쇄해서 더 많은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경제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금리가 같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금리가 올라갔다는 사실보다는 기업이 이 높은 금리를 이겨내고도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 책에서 이야기했던 두 형제 한번 다시 데려와 볼게요. S&P 500, 나스닥 100. 저는 이 두 지수를 그냥 많이 오르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요, 약한 기업에게는 굉장히 힘들겠죠. 돈도 빌리기도 어렵고 투자도 어렵고 이익도 실익을 내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강한 기업은 어떨까요? 현금도 많고 마진율도 더 좋고 가격의 경쟁력도 있고, 경쟁자가 힘들어서 도태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오히려 이들은 시장 장악력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금리인데도 누군가에게는 위기로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쟁자가 사라지는 시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는 보통 하락장을 보면 마이너스가 떴네, 내 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됐죠. 근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시장 안에서는 지금 누가 진짜 강한가를 두고 시험, 즉 테스트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두 형제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저는 미래의 승자를 정확하게 골라내는 것보다는 승자가 살아남고 그 승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구조에 오랫동안 머무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하락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죠. 특히 DCA로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그 시점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겁니다. 금액은 어차피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니죠. 설령 저희 같은 개미에게도 100억을 또는 1000억을 준다 해도 어떤 대형주에 10%도 위아래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정할 수 없는 가격에 우리가 신경 쓰고 피로감을 느끼기보다는 그 수량을 늘려가는 그런 계획적인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백화점에서 명품백을 세일하면 많이 사죠. 근데 주식은 세일하면 많이들 도망갑니다. 패닉 셀링을 하고요. 더불어서 공포지수도 좀 상승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보조지표나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매스컴을 통한 어떤 뉴스만이 정답이라고는 보시면 안 되고, 그들 이면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거래량, 이것은 속일 수 없거든요. 이것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사고 있느냐입니다. 매수를 하게 되는데 망해가는 개별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는 없죠.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계속 경쟁하고 교체되는 그 지수 자체를 소유하는 것은 전혀 이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죠. 그리고 5년, 10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싸졌는가 이런 것보다는 내가 계속 모으고 있는 자산의 구조성이 아직도 유효하고 유지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만 여러분께서 가져가신다면, 오늘 미국 국채 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가 올랐다, 나스닥이 떨어졌다, 그래서 난 두렵고 무섭다, 걱정된다, 여기에서 생각을 끝내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한 발짝 나가보시는 겁니다. 이 환경이 내가 가진 자산의 구조까지 망가뜨리고 있느냐, 아니면 가격만을 흔들고 있는가.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가치 자체가,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같지 않으니까요. 저는 투자를 하면서요, 시장을 매번 이기려고 하면 정말 피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도, 환율도, 전쟁도 전부 들어맞아야 되거든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다 맞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래를 전부 맞히려고 하기보다 제가 몇 번을 틀려도 계속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